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CBS 매거진 김기태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1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국회 인근에서 광주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취임 초기부터 서로 상생을 약속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과 광주시, 전라남도 등이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전화 연결하고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2부에서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 광주시 의회 김민종 의원과 나누고요.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라남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늘은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네. 자, 지난달 31일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이 예산정책협의회 어떤 성격에 어떤 이유로 개최가 된 겁니까? 네, 잘 알다시피 이제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광주, 전남, 전북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광주, 전남, 전북은 이정현, 저 제외하고는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 소속이다가 보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대로 또 방치해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의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견 의원과 국회의원 7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듣겠다. 그쪽 시청이나 도청에서 요청이 아니라 찾아가서 직접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7분을 모시고 내려와서 1시간씩 그렇게 예산에 대한 당위성, 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예결위원장도 참석하시고 또 관련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셔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야기 중에 이제 광주시가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이 생산 기지 조성을 위해서 기반 구축비로 100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기반 구축의 어느 부분에 이 100억 원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네. 이것은 이제 좀 확대해서 전동화하고 센서 부품 이런 부분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전장 부분 핵심 원천 기술 그리고 양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총 460억입니다. 네. 국비로 한 270억 되고 시비로 한 115억 되고 민자로 한 75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이러한 부품 개발 그리고 또 그런 부품 산업의 육성 그런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네. 알다시피 300억 이상의 예산이 넘게 되면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타 중에 있는 것은 예산 반영이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라남도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는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시설 조성 이 부분이 좀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 이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거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돈이 조금 이미 실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자, 이외에 추가 예산 반영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지역 현안 사업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네, 요청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주에서 목포 간에 호남 고속철도 이걸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요청액은 한 2천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반영된 것은 한 550억 정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또 심의 과정에서 이게 좀 논의가 될 것이고 네. 목포 보성 간에 임성리 그 철도 건설 하는 남해안 부분도 철도? 네네. 상당히 반영이 됐지만 좀 미흡하다, 더 좀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광양항에 큰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을 요청이 하나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양항 발전 그리고 그쪽 광양망권 이쪽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 문제인데 여기는 뭐 상당하게 액수가 반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가 이게 문화 산업 도시로 발전을 해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요구액이 상당하게 반영이 됐는데 네. 이 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광주 왕도간 고속도로도 상당하게 반영이 돼서 이 부분도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 네. 특히 치과용 그 소재 부품 기술 지원 이것은 아주 우리 광주시가 오래전부터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던데 이 부분 이번에 요청액 전액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이 간담회는 어떤 의미의 자리였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호남으로 찾아와서 얘기 좀 들읍시다 해서 모셔다가 시간을 내서 충분히 들었고 어제는 또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네. 주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오찬 시간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른 환경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내년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이제 이걸 입증하신 셈인데, 이렇게 건의된 사항들이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이제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됩니까? 이제 거의 정부 안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안에 당정 협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통과가 되면 아마 9월 13일쯤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회로 넘어온 이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그게 끝나면 예결위에 또 심의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개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감액을 국회에서 이거 돈 쓰면 안 된다. 꼭 감액을 하면 뭐 그건 굉장히 바로 감액이 돼버리고 쉽습니다만 증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가, 우선순위가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이고 그래서 아주 초당적으로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여러 종류의 예산을 쭉 신청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처 말씀 못하신 것까지 하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제 신청이 됐는데 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까? 그동안은? 그동안
안에 예를 들어서 광주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올해 쓰는 예산이죠. 그리고 네. 작년에 이때쯤에 해서 확정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자면 2조 한 1,000억 정도 신청을 했다가 이게 정부에서는 항상 전국에서 워낙 많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좀 정부 규모대로 자르거든요. 네. 한 1조 6천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1조 6,086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조정 과정에서 1조 6,584억 해서 약 한 500억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났고 전남도의 경우에는 신청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8조 한 1,000억을 했는데 정부 반영이 한 4조 9천억 정도 반영이 됐고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한 5조 3천억 약 한 4천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광주시, 전남, 전북 모든 예산을 다 챙기시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이정희 의원님 지역구가 순천 곡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예산 요청 사업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엄청 많죠. 네. 우선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정원이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 1호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만 되면 안 된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좀 대줘야만이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운영비 반영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직업 체험 시설 자벌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했고 순천 우장, 아랫장, 역전장을 포함한 여러 개 전통 시장의 환경 개선 예산도 좀 했고 그리고 또 노후 정수장이라든가 또 갯벌 복원이라든가 하여튼 좀 욕심껏 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자, 이런 내년도 지역 사업들이 이제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의입니다. 열정입니다. 정말로 이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담당 공무원이니까 형식상 말로 한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뒤로 물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산은요. 제가 예결위원을 6번을 하고 있는 정말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성의를 다해서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당위성을 정말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힘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핵심을 찔러서 잘 설득을 하느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지역민들로부터 표를 받은 그 표값을 꼭 해야 됩니다. 보훈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복도에서 잠을 또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발품도 팔고 예결위원들을 쫓아가서 읍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이제 열정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